윈도우 10 이 정도 설정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편 영상에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윈도우 10 설치할 때 이더넷 연결 안 하고 그냥 설치하셨다 봅니다. 하셨나봐요. 그런데 그 후에 이더넷 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선, 랜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예전에 사용되던 윈도우즈 XP나 윈도우즈 7이나 뭐 8.1의 경우에 그럴 때는 사실 이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더넷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컴퓨터에 설치한 네트워크용 뭐 장치,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라고 보통 하죠. 랜 카드에 해당하는 드라이버, 구동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지 인터넷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10은 그런 불편사항들을 좀 많이 해소하고자 웬만큼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이 랜 카드, 네트워크 카드 드라이버를 자체적으로 탑재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랜 카드 드라이버들이 윈도우즈 10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즈 10만 설치하면은 그냥 이더넷 관련된 드라이버가 잡히게 되는 거죠. 뭐 이더넷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드라이버라던가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버들이 기본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네트워크 카드는 사실 뭐 추가적인 기능들이 그리 동작을 하거나 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딱히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문병찬님 안녕하세요. 사실 윈도우즈 10만 딱 설치한 상태라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드라이버 관련된 문제라던가 네트워크 카드 관련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될 만한 일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간혹 가다가 정말 좀 희귀한 랜카드 업체의 랜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경우라도 오래된 랜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윈도우즈가 이 세상의 모든 드라이버들을 탑재해서 출시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조사, 랜카드 제조사의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데 접속해서 드라이버라고 하는 구동장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어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같은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업체의 랜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해당 회사의 랜카드 드라이버들만 윈도우즈 10이 탑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드린 내용에서도 적혀져 있지만, 사실 랜카드 드라이버나 구동장치 부분보다는 지금 뭔가 인터넷 설정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그거하고 컴퓨터의 인터넷 설정 문제가 아니라면 인터넷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컴퓨터 말고 랜선이라던가 벽에서 내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랜선, 아니면 공유기부터 내 벽에 있는 랜 포트까지 연결되는 집안의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공유기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공유기하고 케이블 모뎀 간의 설정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뭔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설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 컴퓨터까지의 네트워킹이 정상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 컴퓨터 쪽에서 한번 좀 보실 만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랜선까지는 연결해 두신 상태겠죠? 랜선까지 연결해 두신 상태라면 어댑터 옵션 변경에 들어가면은 이더넷 어댑터가 하나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블루투스, 프록시 얘네 아니죠. 그냥 인터넷이나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텐데,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이 상태를 여신 다음에 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냄하고 받음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유기라던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냄이 많이 올라가고 받음이 거의 안 올라가거나 조금씩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냄하고 받음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얘네가 움직이지 않겠죠? 일단은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속성에 제일 먼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버전. 그러니까 TCP/IP v4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예,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속성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혹시라도 다음 IP 주소 사용,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이 다음 IP 주소 사용,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 얘네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KT나 SK 브로드밴드나 LG나 아니면 뭐 LG 헬로비전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지역 케이블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 인터넷 전용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인터넷 전용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서 이 IP,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IP를 직접 부여받아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직접 부여받은 IP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하고, 또 부여받은 서브넷 마스크나 게이트웨이를 적어 넣은 다음에 사용할 때, 그럴 때 활용하는 주소예요. 그리고 보통 공유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기에 이 설정을 하지,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 쪽에다 이런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 전용선을 컴퓨터에 직접 연결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해서 좀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직접 기입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업체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이고, 한다면 공유기도 연결되어 있고 한다면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 주소가 그 뭐 공유기라던가 아니면은 케이블 모뎀, 통신회사의 케이블 모뎀에서, 그리고 통신회사 측 분배기라던가 이런 기계들에서 좀 비어있는,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부여돼서 인터넷이 자동으로 연결해서 동작되도록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맞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TCP/IP v6 항목이 있는데, 얘 혹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해 주십시오.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신 후에 혹시 인터넷을 좀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사용 안함으로 한번 바꾸셨다가 다시 우클릭해서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뭐 컴퓨터 재부팅 한번 해보시려면 재부팅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기본 상태로 부팅시켜가지고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혹시 인터넷이 안 된다면 이 시작 버튼 누르셔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문제 해결사, 얘를 좀 진행해봐도 좋고, 아니면은 이 윈도우즈 설정 기본 화면에 업데이트 및 보완으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 추가 문제 해결사에 들어간 다음에 인터넷 연결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어댑터 부분의 문제 해결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얘네를 진행해 보면은 지금 네트워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뭐 키워드, 그러니까 문구를 좀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문구를 지금 뭐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안 될 테니까 스마트폰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IP 뭐 구성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DNS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자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IP 구성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100% 신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대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런 오류의 경우에는. 그리고 적혀져 있는 그 오류사항을 저한테 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댓글 안내나 아니면 스트리밍 안내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컴퓨터 쪽에서는 진행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쪽의 문제가 아닌 그 다른 선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선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일단은 이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케이블 모뎀하고 공유기로 검색을 하면은 활용될 만한 이미지가 하나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인터넷 통신사에 가입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통신사 측에서 이 인터넷 선을 이제 끌어갖고 온 다음에 이 케이블 모뎀이라는 것을 설치해 줍니다. 케이블 모뎀을 설치한 후에 그 인터넷 통신사의 선을 케이블 모뎀에다 연결하면 인터넷 통신사의 선에 들어오는 신호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신호로 변조를 해줘요.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 케이블 모뎀에서 나오는 이 랜선, 이것부터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 말고 좀 가정에서 보통은 여러 대의 컴퓨터나 여러 대의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 모뎀에서 나온 인터넷 신호를 좀 분배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유기 같은 것들을 좀 대여를 받거나 통신사에서 대여를 받거나 직접 구입해서 인터넷 신호를 분배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케이블 모뎀에서 나온 인터넷 신호를 공유기에다 연결하고, 그리고 공유기가 인터넷 신호를 분할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가 신호를 분할해 줍니다. 공유기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컴퓨터 쪽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컴퓨터에서 공유기랑 연결되는 이 랜선, 이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케이블 모뎀에서 나오고 있는 인터넷 신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파트나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혹시 그 케이블 모뎀의 1, 2, 3, 4번 랜포트에서 선을 직접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방이 달라져서 랜포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경우는 이 공유기의 1, 2, 3, 4번 분배받은 랜선이 벽에 있는 단자함으로 연결이 되고, 단자함이 각 방에 있는 랜포트에다가 이 신호를 연결해 주거든요. 그 연결된 벽에 있는 랜포트에서 또 랜선을 꼽아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직접 연결한 것처럼 선 연결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집에 이 단자함 구성이 잘 되지 않거나, 단자함은 보통 예전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이런 모양으로 인터넷 단자함, 전화 단자함이기도 해요. 얘는 예전에 전화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선, 이 벽 랜포트가 보통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작고 밑에 있는 건 좀 커요. 큰 거는 랜선 포트고 위에 있는 건 전화선 포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단자함을 통해서 각 방마다 연결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었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분배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배기로 해가지고 그냥 랜선으로 선 연결 꼽아가지고 이 벽에 있는 랜선이 또 각 방에 있는 랜포트에다 이제 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경우가 좀 요새는 많이 있긴 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랜선을 하나하나 가닥가닥 펴가지고 또 그 전선을 피복을 벗긴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찝어주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 색깔마다 또 다르게 해줘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랜선을 벗길 필요 없이 그냥 그 RJ45 단자를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편해지긴 했죠. 그리고 공유기도, 케이블 모뎀이나 공유기도 그냥 이 단자함에다 직접 집어넣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좀 간결해지겠죠. 보통 케이블 모뎀 같은 것들이 보통 TV 주변에 좀 위치해 있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먼지 청소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단자함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이 공유기나 케이블 모뎀으로 해가지고 벽에 있는 단자함을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되는 신호, 이 신호가 혹시 벽에 있는 단자함으로 연결되는 신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유기 쪽에 있는 설정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모뎀에서 공유기로 들어가는 이 랜선 있잖아요. 얘를 컴퓨터에다가 한번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무래도 케이블 모뎀 있는 쪽으로 좀 가져와야겠죠. 위치를 좀 가져와서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 정도는 갖고 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케이블 모뎀의 랜 포트, 공유기로 들어가는 랜선을 공유기 쪽에서 빼서 컴퓨터에 있는 랜 포트에다 직접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된다 하면 공유기 쪽에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공유기에서 벽에 있는 단자함으로 나가서 벽에 있는 랜 포트로 연결되는 이 연결 부분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벽에 있는 단자함이라던가 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좀 문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공유기 있는 데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케이블 모뎀에서 공유기에 있는 인터넷 웬 포트로 이제 신호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2, 3, 4번 포트 중에 하나에서 랜선이 꽂힌 다음에 단자함으로 들어가고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는 벽 랜 포트에서 컴퓨터로 연결이 될 텐데 그 1, 2, 3, 4번 포트를 벽에 있는 단자함에 끼지 않고 그냥 여기 연결된 선을 그냥 컴퓨터에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함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 단자함하고 벽에 있는 랜 포트까지 연결되는 신호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구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1, 2, 3, 4번 포트하고 컴퓨터하고 직접 케이블 선으로 연결했는데 인터넷이 된다 하면은 이 벽에 있는 단자함이나 걔가 문제인 거고, 만약에 1, 2, 3, 4번 케이블 모뎀하고 직접 연결했을 때는 인터넷이 됐는데 케이블 모뎀을 웬 포트에다 꽂고 1, 2, 3, 4번 중에 하나를 직접 컴퓨터에다 꽂았을 때는 인터넷이 안 된다 하면 공유기의 설정 문제이거나 공유기의 고장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유기의 설정 문제라면 공유기 설정으로 직접 접속해가지고 공유기에 뭐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공유기를 초기화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유기 초기화는 공유기를 직접 구입하셨으면 공유기 매뉴얼에 좀 적혀져 있거나 아니면 그 공유기를 통신사에서 대여받으셨으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초기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신다면 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인터넷 통신사 AS 센터에 전화를 해보세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인터넷 통신사 AS 센터일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좀 진행해 보시라고 조치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사분을 방문 요청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 측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라면 아마 기사분 파견되었을 때 방문 비용이나 이런 AS 비용이 좀 부과가 될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단계에서 아마 부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부품이 더 들어가면 부품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혹시라도 AS 상담하시면서 미리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좀 차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내용 안내해드렸는데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중에서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에게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답변해 드린 내용, 뭐 댓글로 답변해 드린 내용이나 오늘 영상으로 안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진행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슈퍼땡스로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기를 또 기원해 드리겠고,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던가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들 어떤 분야든지 질문 있으실 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